안녕하세요.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네, 어니스트님. 오늘 제가 이제 어니스트님한테 궁금한 거는 수익 매매하는 거 이제 종목 선정하고 시나리오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네, 그 주제로 좀 가져왔어요. 이게 얼마 네. 전에 댓글창에 어떤 분이 자기는 뭐 급등주 이런 거보다 수익 매매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기도 했고, 네네네. 저희도 한번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제대로 매매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어떨까 해서 네. 그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한번 같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바로 시작하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거 보여주는 화면에서는 조금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거고요. 항상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분석이나 백그라운드 조사, 리서치 이런 것들은 카페에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스윙으로 할 만한 종목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자, 찾을 때 저는 보통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거래량을 본다라고는 했었죠. 네. 이거를 봐볼게요. 이렇게 쭉 내리다가 이 정도에서 이제 역순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죠? 네. 네. 이렇게 역순으로 보면서 하나씩 봅니다. 동시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게 거래량을 위주로 보는 게 좋나요? 거래 대금을 위주로 보는 게 좋나요? 둘 다 봐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거래량 종목에서 빠르게 스캔을 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여기서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도 볼 거예요. 네네. 이거 보고 나서 볼 건데 그때 이제 좀 공통분모 요소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계속 해주세요, 그럼. 네. 이거를 저는 그리고 이 화면을 조금은 스윙할 때 넓게 봐요. 넓게라는 게 이제 오랜 기간에 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최대한 넓게 보고 더 넓게 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자, 요런 것도 한번 좀 하시면서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네. 수익 매매라는 게 네. 이게 사람마다 쓰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정의 원희님의 개념이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정의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원희님의 수익 매매는 뭐 어느 정도 기간에 뭐 어떤 그런 컨셉인가요? 저는 수익 매매를 보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매매에 있어서 기간을 중심으로 뭐 매매를 분류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정의가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현실에서 하다 보면은 기간이란 내가 아무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정할 뿐이고 실제로는 그 기간이 딱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기간 뭐 3개월짜리 매매는 수익 매매고 6개월짜리 매매는 수익 매매고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더 기술적인 의미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렇게 몰아가는 매매를 조금은 더 수익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자기가 그 메이드 시키는 기간이 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수익 매매 제 기준에서도 수익 매매 메이드 기간이 너무 편차가 커요. 편차가 큰 이유는 시장 사이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은 더 양호한 시장에서는 그 기간이 짧고 지금처럼 조금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 기간이 조금 더 긴 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길고 짧고는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어렵나요? 제가 목표하는 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항상 의식은 합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물론 그거보다 더 빨리 메이드 될 수도 있고 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네,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준점 자체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는 편이고요.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서 좀 약간 그 고점
정도쯤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네. 챙기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수익 매매라고 하고, 그거를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이제 어느 정도 봤는데 네네. 빠르게 넘어가면서 당연히 고수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다소 빠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저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2, 3 이렇게 해 놓을게요. 여기서 그냥 이 차트의 네모 박스 모양을 놓고서 상단부를 3, 중단부를 2, 하단부를 1번이라고 매겼어요.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1번에 위치한 걸 찾는 겁니다. 현대약품 1번일까요? 보게 되면은 몇 개만 그냥 샘플로 하게 되면 이거는 1번과 2번의 사이 한 1.5번 정도니까 일단 패스. 캐리소프트는 1번 넣고, 로보로보 지울게요. 일단 이거 네네. 캐리소프트는 1번 넣고, 리메드도 1번, 1번. IM텍 1번 넣고, 네. 보락 그러니까 1.5번 1번만 넣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지금? 네네. 1번이 아예 없는 시장도 있어요. 화랑기에서는 1번 찾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장도 같이 여기서 고려한다는 게 의식되시죠? 시장 상황에서 1번이 지금은 안 나오는 시장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지금 1, 2, 3 저렇게 보지만 네. 그 기간에 따라서도 또 위치가 달리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였다가 는다고 해서 바로 사는 건 아니니까 1차 그냥 필터. 일단 1차 대략적으로 느낌 잡는다 정도인 거죠. 네네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걸러낼 때 여기 관자 붙은 거 다 지워질 거예요. 네네. 근데 일단은 는 거잖아요. 한 번에 복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플하게 그냥 일단은 쭉 놓습니다. 몇 개 정도 넣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뭐 많이 넣어요. 저는 일단은. 자, 많이 넣었잖아요.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전제적인 요소, 여기서 빼야 되는 거는 바로바로 걸릅니다. 자, 이거 빼죠. 얘도 뺄게요. 관리 종목들은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100원짜리 종목들도 뺄게요. 빼다 보니까 뭐 많이 찾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죠? 네네. 쭉 봤었을 때 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빼면서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찾을게요. 지금 보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원희님이 이런 느낌으로 한다는 거, 물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굉장히 본인이 하는 거에 가깝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만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으로 갈게요. 거래대금은 이건 또 상위에서 봐요? 네?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조금 없는 거에서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래대금 상위 순서대로 봐요. 이렇게 볼 때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는 아니고요. 중복을 좀 피하면서 보려고 그러는 거죠. 네. 뭐 대단한 이유가 있거나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거래대금을 역순으로 보게 되면 너무 의미 없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상위로 봅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형주들이 많이 잡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스윙할 때는 대형주도 어느 정도는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거래대금 좋은 게 삼성전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 위치상 별로라서 지금 하진 않습니다.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1번에 있어서 넣을 수는 있었는데 이거 제가 걸러낸 이유는 여기 등락률에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0% 넘고 오늘 이슈가 있었죠. 악재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네. 뺀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아까쯤에 그 티움바이오는 거의 신규 상장주인데,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짧잖아요, 이
봉 네네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일봉 길이 네, 네. 일봉의 기간이 개수가 짧죠. 네, 기간이 네. 뭐 이런 것도 그냥 상관없이 일부러 넣었어요 방금. 얘 같은 네,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1번도 아닌데 1과 2 사이였는데 일부러 넣은 네. 거예요. 네네. 보자마자 그냥 이거는 보면서 개인적인 느낌에서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은 겁니다. 딱 요 정도면은 지금 넣을 만큼 넣은 것 같아요. 충분히 많아졌고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가격 파트 여기서 100원짜리 없죠. 네. 그리고 여기 분류에서 뭐 이런 관리 종목이나 이런 것들 현재 없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등락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특이하게 이상 징후 있는 것들 없고 거래량은 당연히 천차만별이고 그쵸? 요 정도 네. 느낌에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봐요. 이제는 넘어갈게요. 여기서 당연히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연습하시면서 카페에다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쭉 볼 때 바로 치고 들어올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나 조금 오래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재무를 봐요. 재무 구성을 봅니다. 필터 느낌으로. 자, 얘 어때요? 보게 되면은 그동안 배웠었던 숫자 조합이나 뭐 많이 얘기했었던 저는 이 구성을 진짜 필터에 가장 많이 쓰거든요. 이 구성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네, 뭐 높죠. 2배까지는 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 느낌이 저는 별로예요. 그럼 빼요. 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자산 부채 자본 비율인가요? 네네네. 일단은 그거. 왜냐면 여기서 패스를 못하면은 그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 낭비라서 이 시간 동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먼저 봅니다. 네. 그래서 리메드는 저도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데 네. 보면은 얘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부채랑 자본의 비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정보가 너무 없어. 금액 숫자도 통상적인 숫자랑 비교했었을 때 좀 작죠. 봐봐야겠죠.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뭔가 얘가 좀 일이 있었나? 아니면 우회 상장했나?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네요. 이번에 상장된 것 같죠? 네.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정도까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마 그 뭐 코스닥 이전 상장한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네.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연간 재무 같은 경우는 나오는 거는 상장되기 전에도 상장 심사 받거나 그 전에 기업이 지속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오픈된 정보에서 여기가 빈칸인 거면은 뭔가 얘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우회 상장했거나 변경이 됐거나 정지였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의 재무 공개 행위가 원활하지 않았었을 때 이런 경우거든요. 네, 저기 있네. 신규 상장. 네네네. 여기 리멘트 신규 상장. 네네, 맞네요. 이거 얼마 안 됐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이유를 찾아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전환이 된 거는 뭔가 있구나. 근데 결론은 뭔가 있구나 하게 되면은 좀 뺍니다. 뭔가 있다는 게 그냥 이전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지금? 숫자도 작고 정보가 기업의 재무 네네. 흐름을 느끼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부족한 매출이 정보를 너무 작은데? 네. 네.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불리한 싸움을 가니까 쉬워요. 이거는 뭐 손자병법에 나오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종목도 알고 나의 스타일도 알고 이 두 개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건 패스합니다. 일단 잘 모르겠는 것 같고 씨름하지 말고 할 거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빼라. 그런 느낌. 자, 신라젠. 신라젠은 주식 조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는 익숙한 이름이죠. 네. 네. 그래서 일부러 넣었는데 이런 애 저는 당연히 뺍니다. 마이너스 투성이죠. 근데 뭐 제약 바이오는 좀 요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제약은 아니더라도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네. 혹자는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스윙이나 좀 장기 투자를 해보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진 않고요.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저는 제 역량, 제 범주 밖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라고 모든 투자를 다 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못하는 투자가 있는데 저 제약바이오 가지고 장기 투자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장이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앞으로 먹거리를 생각해 볼 때 네. 되게 암울하잖아요. 뭐 수출 쪽으로도 되게 네. 답답한 상황이고, 네. 뭐 4차 산업 뭐 이런 쪽으로도 다 밀려 있고, AI 다 밀려 있고, 네. 뭐 다 조금씩 발 걸치고 있는 몇몇 좀 삼성 같은데 뭐 그런 데들 빼고는 할 네. 만한 게 없는데, 네. 그나마 먹을 게 바이오 아니냐,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제 바이오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경제학이나 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고려를 크게 안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디까지나 제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우리나라의 이 다음 경제 산업 주도 섹터가 뭐다라는 거 예측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대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로 말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잭팟 투자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장기 투자로 몰고 가게 되면 그런 느낌이에요. 잘 되면 진짜 잭팟이에요. 쭉 올라가요. 네. 근데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약간 뭐 아니면 도라는 표현이 맞는데 저는 이런 투자 느낌을 싫어하는 기피하는 경향의 투자자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스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박스에서 그냥 이 정도 느낌 있잖아요. 네, 박스가 정해진 이 정도 느낌을 합리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투자 종목을 선택해서 그거를 스윙하는 거에 만족하는 투자자다. 이게 수익률이나 수익금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잭팟 한 번 맞출 거 어차피 이거 한 번 맞추는 것도 힘드니 이렇게 박스 여러 개 맞춰서 이 수익금을 따라잡자. 그냥 요 정도 느낌입니다. 가랑비로 옷 젖히겠다. 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투성이인 거 단순히 재무 안 좋아서 패스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노하우 경험치 안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투성이인 애들이 변수도 더 많아요. 많이 나와요. 변수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재무가 안 좋다는 거 예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똑같이 R&D 투자만 하니까 재무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제약바이오주가 이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뭔가 시장 악재도 더 세게 얻어맞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기피한다, 이런 네.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를 상대적으로 근데 조금 짧게 빠르게 수급이나 아니면은 파동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도 있어요. 요 비율을 가지고 조금 버틸 수 있으니까 짧은 공략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처음에 스윙으로 선택할 때는 파동이나 급등주 투자에서는 하는 거를 여기서는 안 한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애시당초 네, 알겠습니다. 구분할 때. 네. 그래서 지울게요. 그리고 이건 보는 분들도 이 신라젠으로 스윙하려는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어요. 그냥 그쵸.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신라젠에 비하면은 마이너스 이 빨간불은 적어요. 이 느낌을 보게 되면 부채가 자본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렇다고 두 네. 배까지도 아니고 150. 이 전체적인 숫자도 되게 작은 건 아니고 애매한데 또 놓고 보게 되면은 얘 마이너스 폭이나 이런 것들 뭐 15억씩 아니면 많게 20억, 30억씩 맥스로 한 30억씩 마이너스를 논다고 하더라도 얘네 갖고 있는 돈은 진짜 많아요. 적자로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막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요 느낌. 네. 저는 그러면 일단은 윌비스는 볼 것 같아요. 위에 얘는 그래서 일단 올립니다. 네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1,000원짜리 종목이라는 거는 조금 마음에는 안 들어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아시겠지만 1,000원짜리 종목이 히팅 잘하면 크게 먹죠. 뭐 그 정도 느낌만 살리면 되고요. 근데 크게 먹어도 이게 크게 올라가도 네. 좀 짧게 보기 때문에 그때 빨리 파는 거 아니에요? 원희님은? 이런 거 할 땐 좀 약간 마음이 약간 좀 투심이 좀 더 올라가나요? 어떻게 샀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번 그러면 얘 나온 김에 윌비스 네. 볼까요? 네. 일본까지도 일단 그냥 연봉은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월봉 보게 되면은 월봉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리고 네네. 되게 정직해요. 1,000원대 잡혀주고